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오늘 주제는 이 딱 사진이 나와 있죠. 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그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제 브레인 잡지 편집장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즐겨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뇌에 대한 걸 조금 상징적으로 가장 좀 표상하는 이미지가 뭘까? 네. 인간의 우리가 쓰는 이 뇌라는 걸 가장 근본적인 기제를 잘 드러내는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네, 오늘 주제, 저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눌 주제인데요. 운동하면 네, 몸이 좋아진다라기보다 운동하면 뇌가 좋아진다.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서는 다 뇌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뇌는 왜 생겼을까? 네, 뇌는 왜, 뇌가 없는 동물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뇌가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 이런 그 생물 종이 진화되면서 또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 달라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고도화가 되는데 뇌의 본질적인 기제를 저는 잘 드러내는 문구와 사진이라고 봅니다.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네. 움직임의 진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기들 생각하시면 네, 처음에는 마치 파충류처럼 움직임을 이렇게 네, 아기의 뇌가 몸 전체만 움직이다가 조금 이제 훈련이 되면 사지를 쓰죠. 우리 포유류처럼 집에 강아지, 고양이들 이렇게 사지를 사용하죠. 근데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렇게 사지의 말단을 움직일 수 있죠. 인간은. 네,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여기 사지의 말단의 아주 미세한 조절이란 건 결코 쉽지 않다. 네, 로봇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의 이런 미세한 움직임의 제어까지 하기가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인수한 그 세계 거의 탑 클래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엄청 이제 뜀박질도 잘하고 덤블링도 하고 아주 충분히 유연하지만 인간의 아주 미묘한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보면 네, 우리의 이 뇌의 본질은 뭘까에 대한 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The difference. 애니멀과 플랜트의 차이 뭔가요? 동물의 한자가 동자가 무슨 동자죠? 네,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그럼 식물과 동물의 가장 근본의 차이는 네, 그 개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를 기본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animal입니다. 동물이. 이 애니마가 네,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애니멀, 움직이는 개체. 애니메이션, 네, 움직이는 영상, 동영상,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니까요. 식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물의 움직임이 멈추면 우리가 식물인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동물의 근본적인 건 움직이기가 됩니다.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움직임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는 거죠. 우리는 움직이는 개체, 동물이고 동물 중에서도 네, 고도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뇌의 본질은 그래서 움직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작년보다 많이 움직이십니까? 덜 움직이시나요? 네. 성인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는 움직임이 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럼 어린 쪽으로 가면 움직임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주변을 보면 또 나의 움직임에 해가 바뀌는 거를 추이를 보면 우리의 움직임이 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우리
인체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뇌가 보이시죠? 뇌의 이 두정엽 쪽을 보면, 네, 그 뒤쪽에 파란색 띠가 보이죠? 네, 이 파란색 1차 체성감각 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영역과 이 바깥쪽, 앞쪽에 1차 운동 피질, 감각 쪽 영역이 D고 앞이 이제 운동이죠. 저 감각 신호는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네, 저 보면 이제 왼쪽이죠. 보이시는 뇌가 있고 우리의 몸이 있죠. 그래서 이 뇌는, 두개골 안의 뇌는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 바깥의 1차적인 신호는 자신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몸 바깥에서는 이제 시각과 청각, 이 외적 신호가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뇌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받는 신호 처리의 대상은 자신의 몸의 신호이죠.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자기 인체에서 들어오는 이 감각 신호들이, 네, 물밀듯이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은 뇌로 척수를 타고 입력되고, 입력된 감각의 신호가 이 체성감각 피질이라는 거 보면 다 뇌, 인체의 영역들이 있죠. 네, 발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지도가, 네, 이렇게 우리 뇌 영역에 신경세포 비율별로 딱 들어가 있고, 이거를 3D로 탁 투영하면 우리가 호문클러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 우리 뇌에 여러분의 신체 지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감각의, 인체의 감각 신호는 척수를 타고 뇌로 입력되고, 입력된 감각 신호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신호, 운동 영역으로 토스를 하고 전두엽에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뭔가 공을 던졌을 때, 뭔가를 잡을 때, 뭔가를 어쨌든 움직일 때 뭔가 판단을 해서 다시 그 신호가 몸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출력되는 것은 그래서 운동의 신호가 몸으로 출력되는 거죠. 감각은 뇌로 입력되고 운동 신호는 몸으로 출력되는. 그래서 우리의 뇌와 몸의 상호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입력, 운동, 출력. 그래서 이 척수, 뇌와 척수의 이것도 보면 감각 신호는 척수를 타고 올라가고 운동 신호는 이렇게 내려가서 몸으로 퍼지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체조를 한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움직인다는 것은 끊임없는 뇌와 몸의 감각과 운동의 신호의 입출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등산하면 왜 머리가 시원할까라는 주제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 엄청난 이 인체의 순환 작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보면 경사길을 오른다는 게 얼마만한 이 인체의 감각 신호가 뇌로 들어가고 또 그 끊임없는 그 무게 중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뇌의 운동 신호가 또 몸으로 출력돼서 이렇게 정확한 이 압력과 이런 걸 맞춰서 걷는다는, 네, 이 메커니즘을 보면 다 너무나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움직임에 대한 작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갖고 그 위에 이런 감정 기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지학습 사고에 대한 게 이제 뇌 바깥층으로 또 이렇게 발달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뇌의 기제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동물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물론 동물적인 속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고도의 인지, 고등 정신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영, 의식을 가진 생명체 우두머리란 뜻이죠. 하지만 근본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움직인다. 네,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뇌의 본질은 움직임을 원한다.
우리가 이제 뇌교육학과에서 이제 뇌교육 이런 좀 연계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이 퍼스트 스텝에 이 뇌체조를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변화시키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네, 자신의 신체 활동이죠. 네, 뇌를 바꾼다는 건 두개골 안에 뇌를 뭔가를 어떻게 바꾼다는 걸 대부분 생각하지만 가장 뇌에 변화를 주는 직접적인 건 나의 몸의 움직임이라는 사실. 네, 동물이라는 기제에서 그래서 이 뇌체조는 우리 이렇게 뇌교육 교사 직무 연수가 매해 이제 뭐 교육청 이런 연수로 많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교사 연수를 받은 분들이 이제 뇌체조 이런 습득을 선생님들이 하셔서 이제 각자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 시간 이제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하고 또 막 이런 그 특정 동작을 해서 조금 견디고 또 이렇게 몸을 두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뇌 상태에 좀 더 집중된 변화를 일으키겠죠. 몸의 상태가 깨어나면. 그러면 수업에 더 집중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뇌체조의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뇌체조에 대한 직접적인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3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동작, 호흡, 의식. 그래서 스트레칭과 뇌체조는 조금 다르다. 저희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에 보면 이 신체 활동 그 훈련에 이 뇌체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뇌를 깨우는 시작은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거고, 그래서 뇌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뇌체조 부분이 가장 처음 제시되는 이유도 바로 동물 기제에 대한 근간, 움직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뇌교육의 기본 프로세스를 보면 뇌 변화에 주는 시작은 퍼스트는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게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뇌를 잘 쓰려면 막 지식을 엄청나게 학습을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지적 능력, 학습 막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공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여기 아마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몸의 상태이죠. 몸의 균형이 아주 잘 맞았을 때, 머리가 아주 맑을 때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 또 몰입성, 집중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그런 걸 살짝 모를 수 있죠. 두뇌가 한참 발달을 할 기제이니까. 하지만 이제 해가 바뀔수록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네, 그런 걸 빨리 더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의 인간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 정서기제,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회복하고 신체 균형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이 이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습관화된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 이거를 attitude, 태도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참 태도가 좋구나. 저 사람 뭔가 마음가짐이 좋구나. 저 사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태도가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내적 역량에 이제 해당되고 최근에는 이것이 인간의 역량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교육은 인간의 어떤 고유 기제를 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적 역량에 대비하면 내적 역량의 개발 이렇게 보여지고요. 20세기에는 보이는 지표가 중요했죠. 네,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지표, 그 보이지 않는 지표가 보이는 지표를 끌어내는 원천적인 이제 영역이다. 이제 인류의 뇌과학이, 인류의 뇌융합 시대가 그런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그런 뇌 메커니즘을 이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이 사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뇌 상태를 조금 개선하고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 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데 작년보다 비교해서 나의 움직임이 줄어들었는지, 나의 신체 상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두뇌 훈련, 두뇌 개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장 교수의 뇌교육 TV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